지구의 지배자는 정말 인간일까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물계에서 가장 번성한 녀석을 꼽으라면 단연 곤충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곤충의 종수는 무려 약 100만 종으로 6만 종에 불과한 척추동물은 적수가 안되고 곤충의 총 개체수만 해도 무려 100경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70억 인구의 10억 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렇듯 동물계의 70%를 차지하는 곤충은 지구를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토록 작고 보잘것없는 녀석들은 어떻게 지구에서 번성을 하게 된 걸까요? 지구를 정복한 곤충의 필승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곤충학자들은 곤충의 번성 원인 중 하나로 작은 몸집을 지목합니다. 몸집이 작으면 서식지의 폭이 넓어지고 미세한 생태적 틈새를 차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식물체 하나를 두고도 잎에 살고 꽃에 살고 뿌리에 사는 등 서식지를 나눠 먹게 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 거위벌레는 도토리의 알을 낳고 거위벌레의 유충은 일정 기간 이 작은 열매 속에 사는 것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몸집이 작으면 기생 등의 방법으로 생태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데요. 펠리칸의 목주머니에 사는 새이나 포유류의 털이나 콧구멍에 사는 이가 대표적이죠. 또 0.5mm가 채 안되는 집신벌레나 아메바바나 기생벌은 다른 곤충의 알 속에 자신의 알을 낳아 기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곤충들은 작은 몸집을 10분 활용해 생태적 지위를 넓혀가며 지구를 차츰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곤충은 왜 몸집이 작은 걸까요? 공룡만한 장수풍뎅이, 익룡만한 잠자리는 왜 없을까요? 그건 이들의 호흡 방식과 골격 구조 때문입니다. 4억 4,400만 년 전 실루리아기에 절지동물의 조상이 처음 육지로 올라오면서 기관호흡계를 진화시켰는데 절지동물에 속하는 곤충 역시 이 호흡계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기관호흡은 기문으로 들어간 산소 분자가 굵은 기관과 가느다란 기관 세지를 따라 세포 구석구석으로 확산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호흡 방식은 주변의 산소 농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가 전달돼야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있는데 몸이 커지면 부피 대비 표면적이 줄어들어 확산 방식으로는 산소가 체내 구석구석으로 전달되기 힘들죠. 산소 농도가 크게 증가한 석탄기가 돼서야 거대한 잠자리가 나왔듯 주변 산소 농도에 크게 의존하는 곤충의 호흡 방식이 곤충의 몸집을 결정짓게 된 겁니다. 곤충의 몸집이 작은 또 다른 이유로는 외골격을 들 수 있습니다. 동물의 골격 구조는 크게 외골격과 내골격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람처럼 뼈 위에 조직을 붙여나가는 건 내골격, 곤충처럼 외부에 골격을 구축해 그 안에 세포와 조직이 들어가는 건 외골격이죠. 곤충학자인 스콧 교수는 곤충의 외골격은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과정에서 진화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간으로 치면 몸 밖으로 나온 땀이 조금씩 굳어지고 쌓여 외골격이 형성된 셈입니다. 아무튼 이런 외골격은 연약한 피부와는 달리 그 자체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수분 손실도 막아주죠. 또 내골격에 비해 더 많은 근육을 저장할 수 있어 큰 힘을 낼 수 있는데요. 곤충이 몸집에 비해 힘이 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외골격이 몸을 둘러싸고 있어 감각이 둔화된다는 단점도 있었죠. 때문에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들은 감각모를 발달시켜 이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외골격은 성장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단점 같은 단점 아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피와 단명적당 근육량의 비율은 줄어들어 근육이 효율을 내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곤충의 관절화된 다리로는 커진 몸을 버텨낼 수 없어 작은 몸집을 지닐 수밖에 없죠. 또 외골격을 지닌 절지동물은 탈피를 통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천적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과정이라 잦은 탈피를 통한 성장은 이들의 생존에 크게 유리한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외골격의 특성들은 곤충의 성장을 제한했고 덕분에 곤충은 작은 몸집으로 지구를 차지해 나갈 수 있었죠. 곤충이 번성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탈바꿈입니다. 쉽게 말해 변태죠. 곤충의 유충과 성충은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른데요.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같은 종 내에서 성충과 유충이 먹이를 놓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나비의 경우 애벌레일 때는 잎사귀를 먹지만 성충이 되면 꽃에 담긴 꿀을 노리고 짝짓기에 열중합니다. 이렇듯 곤충의 유충은 섭식 활동과 성장을 위주로 한다면 성충은 구애, 짝짓기, 알라키에 집중하죠. 특히 완전 탈바꿈은 페른기쯤 진화한 생리적 적응인데 지금의 곤충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완전 탈바꿈을 한다는 건 탈바꿈이 곤충의 번성에 그만큼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탈바꿈 전략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지구에서 곤충의 번영을 가져다준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끝으로 곤충 번성의 마지막 치트키는 날개였습니다. 곤충은 지구상 최초로 날개를 장착한 동물인데요. 이들의 날개는 무려 3억 5,400만 년 전 석탄기에 처음 나타났죠. 그물무늬 날개를 지닌 고망시목, 잠자리와 비슷하게 생긴 원
잠자리목, 하루살이의 조상 등 여러 곤충들이 처음으로 하늘을 누볐습니다. 익룡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1억 5천만 년 동안 하늘을 나는 동물은 곤충이 유일했죠. 덕분에 곤충은 천적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이후 익룡, 조류, 박쥐 등이 나타났지만 이미 번성하기 시작한 곤충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곤충의 날개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원시 곤충인 잠자리의 유충이 아가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곤충의 날개가 아가미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가슴판에 작은 돌기에서 날개가 비롯됐다고 주장하는데, 식물의 키가 점점 커지는 석탄기에 곤충이 식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활공을 하면서 돌기가 날개로 진화했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곤충의 날개는 서식지 확장에만 유리한 건 아니었습니다. 변온동물인 곤충은 날개를 작은 태양 전지판처럼 활용해 체온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날개의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은 구애와 교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날개를 활짝 펼치거나 경계색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곤충도 있죠. 잠자리 같은 원시적 곤충은 날개에도 기공이 있어 날개는 호흡 보조용 역할도 합니다. 이쯤 되면 곤충의 날개는 정말 치트키 같지 않나요? 자, 앞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보면 곤충이 지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작은 몸집, 탈바꿈, 날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외에도 곤충에겐 수많은 전략과 무기가 있을 테고, 이런 강점을 이용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 및 집안 구석구석에서 곤충들은 조용히 번성을 이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최초로 날개를 달고 탈바꿈이란 혁신을 이뤄낸 곤충이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미물로 보이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